자기 객관화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했다. 흔히 일상에서 자기 객관화는 이렇게 쓰인다. 누군가가 나는 뭐뭐 하고 싶고 이런 꿈을 갖고 있어. 나 이것 좀 시작해보려고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은 말한다. 뭐뭐야, 자기 객관화 좀 해. 지금 너 상태를 봐. 지금 너 외모를 봐. 지금 너 월급을 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너는 참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나는 자기 객관화는 꿈과 희망을 죽이고 사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노예화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자기 객관화가 그 자체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기 객관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유는 무시하기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컸다. 미래는 현재를 통해 오니까. 열매인 꿈을 위해 자기 객관화가 필수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됐다. 자기 객관화는 사실 가치 중립적인 말이다. 부정도 긍정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내 나름대로 자기 객관화를 정의해봤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는 나만이 특별하다는 유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나를 상대방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나는 이렇게 이제 글로 쓰면서 정의를 내렸거든, 내 식대로. 어차피 자기 객관화가 모두가 다 똑같이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그 원래 생각을 글자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너도 한번 정의해봐. 나한테 주라고. 자기 객관화란 없다. 왜 없다고 생각해? 이게 말이 안 돼. 노력할 뿐이지 없다. 그냥 그 단어를 쓸 뿐이지 실제 속뜻은 그냥 다 다른 거니까. 진짜 자기 객관화 100% 자기 객관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을 성립이 안 하고 그냥 노력할 뿐이지. 100% 나를 상대방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말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신도 믿는 거야. 그치. 보이진 않잖아. 그치. 그런 비슷한 생각 같아. 남들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그게 중요하다. 그치. 중요하다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열심히 하자는 거야. 그냥 어차피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기 객관화를 누가 너한테 쓴 적 있어? 있어. 뭐라고? 너무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 같아. 아, 와이프가 그랬어? 어떤 상황에서? 내 상황이. 아, 이거 웃기다. 근데 와이프는 쓸 수 있다. 아까 우리가 그런 말 얘기했듯이. 할 수 있는 자격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지켜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지. 어떻게 되겠어. 어려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내 목표는 이건데 행동은 다르게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할 때 와이프가 야, 너는 참 너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거야.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하다. 가족이라서.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뭐 자기 객관화뿐만 아니라 뭐 매번 화제되는 그 주제가 있잖아. 매번 키워드를 만들어내죠. 언론에서도 만들어내고. 중요하고 뭐 언제는 뭐 아픈 거, 뭐 아프니까 그치, 정치이다, 그치. 이런 그거 정치이다. 거 있는데 계속 남들이 떠드는 걸 보고 그게 뭐 나랑 이렇게 연관이 있나 싶어. 그러니까 나도 어차피 생각은 2고 실천이 8이니까 결국에 자기가 부딪혀봐야 세상을 알게 되고 자기 객관화가 있든 없든 맞든 틀리든 그냥 자기가 걸어보는 게 전부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삐뚤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누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객관화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를 좀 반대로 해석하는 거 이게 약간 단골 기질이 있어서 그래. 단골기질이나 그래서 뭐 그치. 자기 객관화 아니 왜냐면 그거는 어떤 방법에 대한 거면 내가 전문가들 말을 듣겠는데 그동안이 방법론자. 가게 운영하는 걸 알려준다 뭐 그 사람 전문가니까 말을 듣잖아. 그건 들어야지. 자기 객관화라든지 그런 정의를 내리거나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거는 각자 철학이 있는 거야. 개개인. 그러니까 누가 정답일 수 없다. 자기 객관화는 가치 중립적이다. 오히려 긍정을 내포하고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자기 객관화로 시작하여 현실주의를 말하고 자기 객관화를 말하며 지금에 만족할 줄 모른다고 말한다. 즉 상대방에게 너는 만족을 모르는 욕심만 있는 인간이야 를 은근히 전달하려는 소리가 주변 곳곳에서 들려온다. 자기 객관화 자체를 말하기보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말 혹은 비난을 좀 더 유식해 보이는 포장지로 감싸는 식이다. 자기 객관화를 그런 식으로 쓸 것이라면 굳이 자기 객관화는 필요가 없다. 가령 현재에 만족하는 미덕은
자기 객관화를 통해 알게 되면 비참함을 먼저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없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감사하자. 이런 식의 비참함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이건 만족의 미덕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에 만족해야 하고 이 정도에 갇혀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부정적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에 만족하는 미덕은 오늘 하루도 감사하구나로 알게 되는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눈을 뜸에 감사하고 잘 수 있음에 감사하고 침대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앉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위한 공간이 있음에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음에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등등 감사함에 눈을 뜨면 무수히 많은 감사함이 보인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출발했을 때 안분지족에 가까운 미덕에 도달할 수 있다. 오늘 아침도 2시간 책 읽기를 지켰다. 책을 읽다 보면 영감도 떠오르고 자리 잡지 못한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책 읽기를 애정한다. 그리고 다시금 깨달았다. 자기 객관화는 냉정한 현실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다. 지금 처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되며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자기 객관화는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 자기 객관화는 오늘의 희망이다. 결국 자기 객관화라는 게 존재한다면 말 그대로 자신이 해야 한다. 남이 자기 객관화 얘기를 하며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이 그것을 말한다는 건 2가지 의미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첫째, 눈을 낮춰라. 네 분수를 알아라. 둘째, 너가 그렇게 고민 많으면 너 자신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는 게 어때?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들을 가치가 없고 두 번째는 나를 생각해 말해주는 상대방에게 감사하다. 근데 사실 이게 자신을 돌아봐서 잘 될 것 같으면 자기 객관화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그는 돌아보고 자신의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 2, 행동 8. 어느 정도 머리로 자기 객관화를 해봤으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추려졌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때 더 자기 객관화를 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해서 해결되는 건 없으니까. 생각에 생각을 더할수록 현실과 또 멀어진다. 행동하고 결과값을 얻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생각 2를 했으면 이제 실천 8을 해야 할 때다. 해봐야 자기의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해봐야 자기의 현 상태를 정말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할 건지에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은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실값을 기반으로. 나는 이게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한다. 대화, 글, 책 등으로서 자기 객관화를 100% 소화할 수 없다는 게 내 결론이다. 물론 글, 책, 대화는 생각 2의 밀도를 높여줘서 가치 있는 생각 2를 할 수 있게 첫 스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천 8이 없으면 그 2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며 그 2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긍정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해본다. 나 또한 자기 객관화에 많이 매달려보고 책을 막 뒤져보고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자기 객관화에 빠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각을 했으면 실천을 하는 진리가 남아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럼 화이팅! 아름다운 시간이었지?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남자 카메라를 또 갖다 대시고 힐링 타임이었습니다. 또 파이팅 하자고.